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 금융시장 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먼저 국제 경제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미국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2.9%, 통계 집계 이래 73년 만에 최악. 여러분들 뉴스만 들어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근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여태 최악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봉쇄 조치, 셧다운이라고 했죠. 소비가 무너지면서 실업자 급증하고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수치로 증명된 거죠. 미국 상무부가 30일 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32.9%인데 미국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전해드린 한국과는 다르게 연간으로 환산해 가지고 성장률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연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2.9%한 말은 나누기 4를 하면 한 8% 정도의 분기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3% 조금 넘는 역성장엔 2배 이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좀 컸다.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5.0%였으니까 나누기 4하면 별로 크지 않은 거였죠. 근데 이렇게 크게 2분기 GDP 감소폭은 1947년 분기별 GDP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결과로 58년도에 2분기 마이너스 10%의 3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8.4배의 4배 가까운, 아마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이런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 최악의 그런 성장률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마이너스, 조금 전에 제가 마이너스 8%, 5%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마이너스 32%. 그래서 연이어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데 미국도 역시 우리나라랑 똑같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도 공식화됐습니다. 그래도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예측한 34.5%보다는 조금 감소폭이 적어서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특별히 미국은 이 소비가,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큰데 미국은 소비가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GDP를 산출하는 공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2분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향후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 아니고 재확산하는 탓에 경제 전망 수치도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이런 것도 문제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의 성장률 추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미국의, 그다음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미국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란 소비, 투자는 설비하고 건설 투자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반면에 미국은 반대로 소비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자본주의 주도 국가로서 좀 누리면서 사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앞둔 트럼프의 경제,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또 써야 되느냐, 성장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이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1인당 144만 지원을 또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걸 아니냐, 이런 논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죠. 우리나라도 좀 제가 세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달러 약세, 이게 미국의 달러라는 것은 거의 기축통화로서,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 기준통화죠. 기준통화로서 역할이 굉장히 단단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도 신용, 워낙 강대한 힘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가지는 힘이 있었는데, 이 미국 달러가 약세가 계속되는 걸 보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도 좀 약화되는 게 아닐까. 그럼 다음엔 유로냐, 위안화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정책이 오히려 약해지는 미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게 지금 시점이네요. 자, 국내 시장 한번, 경제 뉴스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 긴급 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증가, 정부는 곤욕,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확산을 했던 3, 4, 5, 6월 이렇게 은행권에 수신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돈을 풀었죠. 정책을 쏟아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가서 경제활동에 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도로 은행 금고로 흘러 들어왔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이 단기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조금 구조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정부도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수신이 1,858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은행 수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낙 강력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월별로 보면 2월에 35조, 3월에 33조, 5월에 33조, 그 다음에 감염자 수가 제대로 안정된 6월에는 18조.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 기간 동안 2, 3, 5 요렇게 코로나가 막 맹위를 떨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은행 수신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가 재난지원금 풀었다고 재난지원금 몇 조 풀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100조 이상. 그랬더니 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77조, 가계대출도 40조.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확보한 돈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결론을 낸 거죠. 이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투명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더라도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 더 큰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 받은 118조 원 중에서 한 108조 원 정도가 은행에 다시 잠깐 잠겨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수십칠금 예금,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107조 원이라는 걸 보면, 이 돈이 비상시를 위해서 예비자금으로 가게, 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좀 그 비상용 자금으로 내가 여력이 들 때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유동성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아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금융시장하고 실무시장하고 괴리가 나타나겠죠. 또 위기 상황에서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의 그 괴리, 제가 매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비대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양극화를 가장 큰 이슈거리를 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나스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그렇게 100조 이상 갑자기 늘었으니까 이 돈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치솟는 저축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치솟는 저축률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죠. 이게 소비로 가가지고서 경제를 도는 선순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을 풀었으면 그 중에 90이 다시 은행에 들어와서 잠기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돈을 푼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풀 수도 없고, 이런 그 단기간의 자금인지 좀 장기간의 자금인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원포인트 코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의 역할이 큰,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겪고 있는데, 가계에 소득이 들어오면 대부분 소비를 일부러 하고 칠을 한다든가 팔을 한다든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100을 다 소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저축을 일부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전 소득으로 들어온 것, 정부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안 넣는 건 사실 100% 소비를 해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있는데, 저축의 미학이 역설로 그렇게 되어지는 요즘 시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면 가계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다, 수입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론을 보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소비의 안정성이 돼야 되는데,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평년의 소비로, 평달의 소비로 이렇게 된 걸 보면 연평균 소비는 올라가지 않고 준해만 그렇게 늘어났다. 정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한계가 여기에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양극화, 그 자산이 있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이런 잉여자금도 잔뜩 그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있는 돈 다 쓰고 여력이 없으니까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은 더 곤경에 빠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기본 소비 여력도 어려운 기본 소비 여력이 어려운 빈곤층과 재난지원금 정도는 뭐 그게 줘야 되나? 필요 없는 부자. 10억 원 이상의 수도권 아파트 자산가는 뭐 떵떵거리고 있지만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빈곤층.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의 어떤 생활 양극화가 이런 인간관계, 건강, 문화 여주 등 일상생활까지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과연 행복의 기준이 무언가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게 하는 2020년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많이 공감하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엉클즈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뉴스 내용, 금융상품,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용어, 고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과 사연 기다리면서 엉클즈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